네, 오늘 코너 중에 가장 아마 여러분의 논란이 좀 될 만한 코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KBS 박민 사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프로그램 여러 개 날라갔고요. 진행자 여럿 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뭐 한쪽에서는 쿠데타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 오래오래 참아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야 양쪽에 대단한 분들 모시고 특히 이제 언론계 출신의 현 전 의원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요, 김종혁 고양병 당협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다 언론인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MC에 계셨었고요. 예, 그리고 중앙일보에 계셨었죠. 지금 KBS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MBC 쓰면서 네. 앵커도 잘려버렸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사실 엄청 당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공영방송이라고 저는 공영방송이 막 시작되고 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민영이었던 MBC 시절은 잘 모릅니다. 그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죠. 민영과 공영도 차이가 많이 있고 이제 KBS는 관영이어서 네. 관영을 하다가 공영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사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뭐 매일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민영이건 공영이건 관영이건 간에 방송이 정당판에 대리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이 만약에 못 따라가 주는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노조가 태동을 하게 된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체 협약이 생긴 거고. 그래서 사실 법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그게 경영권을 제약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역사가 8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일거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MB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방송을 정확해 보려고 하고 네. 저는 이제 MB 때 잘렸거든요. 네. 저를 앵커로 잘라내기 위해서 네. 6개월 제가 1년 딱 했는데 네. 앵커를 1년밖에 안 하셨어요? 1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전에는 다른 걸 많이 했죠. 예. 아침도 하고 주말. 근데 이제 9시 뉴스는 1년 하신 거예요? 9시 뉴스였는데 메인 그러니까 주중 그 9시 뉴스는 딱 1년. 만 1년 그러셨어요? 했는데 네. 시작한 지 몇 달 되니까 이 친구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공작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1년 딱 되는 날에 잘라낸 거거든요. 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요리도 없고 뭐 요리고 뭐고 와서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장독칼로 다 잘라내버리는 거고요. 프로그램 폐지도 네. 수법 중에 하나고 앵커 교체도 수법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법을 한꺼번에 다 해버렸다. 해버렸으니까 네. 이게 이제 쿠데타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는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다. 자, 우리 위원장님. 그 인사 조치에 무리가 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약간 너무 과했다. 전격적이었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인사도 못하고 나가게 하냐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87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는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KBS나 MBC는 정말로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었죠. 관영 방송 같은. 관영 방송이었죠. 네, 그 땡전 뉴스라는 표현이 네. 제일 먼저 나온 게 KBS였거든요. KBS가 9시 땡 삐삐삐 땡 하면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야, 이 땡전 뉴스에 대한 그 국민적 거부감이 네.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KBS에 대한 시청료를 납부하지 말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요. 네네. MBC 같은 경우도 뭐 사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1980년대 5.18 때 네. 광주에서 네. 그 시민들이 MBC 방송국 불태웠습니다. 네네.
이렇게 편파 보도를 일삼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신경민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87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노조도 만들어졌고요. 제가 87년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중앙일보에서 네. 삼성 계열사였는데 네. 처음으로 노조가 생겨났어요. 아. 그래서 그때 뭐 삼성그룹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네. 뭐 다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 두 분은. 네, 근데 그 이후에 말이에요.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언론 노조가 네.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 관점으로 보면 이 양쪽의 공영방송이라는 곳은 거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못지않을 정도로 거의 노조가 지배하는 그런 방송이 돼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 그 노조가 지배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그 보수 정권은 노조가 그 임명했던 사람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노조가 득세해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87년 이후에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왔던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느 정권이라고 다르지도 않았어요. 아니, 노조가 지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글쎄 그건 이제 좀 정도의 문제인데 네. 전에는 청와대가 지배했죠. 사실은 그건 공영방송은 예전에 청영방송인데 예. 노조가 이제 힘을 좀 쓰면서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건 맞는데 네. 노조가 지배했다라는 건 좀 과한 표현이고요. 노조가 이제 옛날에 100% 청와대가 지배하던 결국 당도 거기 개입을 하죠. 네. 여당 야당도 개입을 하는 구조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대리전을 방송사에서 하는 거예요. 여야의 대립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조가 가까우니까 노조가 지배한다고 하는데 노조가 지배했다는 얘기는 좀 너무 사태를 단순화하고 과장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핵심 자리들, 네. 보도본부장이라든가 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핵심 주요 자리를 네. 모두가 다 언론 노조의 간부였던 분들이 다 임명이 되는 그런 사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결국 노조가 지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논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노조의 입맛에 맞게 갔다고 보시는 거군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민노총에서 네.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민노총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간첩 행위를 한 거예요. 네. 북한과 접촉을 네,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체포됐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KBS에서는 그걸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 뭐 물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중이 다를 수는 있어요.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노조 단체인 민노총의 네. 핵심 간부들이 간첩 행위를 해서 붙잡혔고 체포됐고 구속됐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보도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문사 노조보다 저 방송사 그러니까 MC나 KBS의 노조가 훨씬 더 강합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문사는 대부분 네, 그 사주들이 노조가 있으니까. 있어도 그 오너라고 얘기하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MBC나 KBS는 그냥 우리 언론사에서 하는 얘기는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죠. 우리 신경민 글쎄요. 의원님 그렇게 표현들 네. 하셨던 것 그건 같은데.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고요. 국민이 사실상 주인이 주인, 없다는 얘기랑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저는 뭐 좋아하지는 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좀 수사적으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 노조가 그냥 그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셨던 거군요. 아니 실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MBC나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공기업 노조 비슷하게 공기업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의 나쁜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예를 들면 국민 세금으로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방만 경영하고. 네, 방만하고 네. 그다음에 낙하산으로 누가 내려오면 그 사람 반대한다고 막 시위를 하면 네. 사장이 여러 가지 혜택을 나눠줘요. 뭐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피해는 전부 다 국민이 보거든요. 이때 진짜 국민이 봅니다. 세금을 계속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공기업들의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MBC나 KBS도 네.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 듣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저는 박민 그렇게 사장도 보고 이번에 있습니다. 보니까 뭐 임원 임금을 뭐 30% 이렇게 아마 좀 뭐 하겠다. 그리고 뭐 경영 효율화를 좀 더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니면 그것도 조금 박민 문제가 사장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노조가 다 잘한다는 그리고 노조가 얼마만한 힘을 행사하느냐는 거에 대해서 이 네. 정권이 좀 과대 포장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박민 사장이 얘기하는 건 경영도 얘기하지만 네. 잘못된 보도를 이렇게 5개인가 들고 뭐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한테 불리한 보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정권의 불리한 보도 딱 내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걸 딱 해서 지금 뭐 이게 잘못됐으니까 국민한테 사과 이건 쇼예요. 그러니까 야권에 불리하게 한 네, 보도 네.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네. 이렇게 와서 하루아침에 장독할로 뭐 그냥 목을 내려치고 이렇게 말고 네. 그럼 한번 진짜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쿠데타식으로 하는 것은요. 저는 박민 사장이 뭔가 뒷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뒷배가 있다. 이렇게 언론 개혁이 되고 회사가 개혁이 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아니, 보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은 네. 박민이 되건 그 배우가 누가 됐든 뭐 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틀림없이 조사합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법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 뭐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다 지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꼴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노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방 공기업적 측면 얘기하는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고쳐야죠. 이렇게 해서 고쳐지질 않아요. 일단 네. 이렇게 되면 네.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송이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은 뭐 공영이건 민영이건 지금 방송이 네, 굉장히 네. 어려운데 두 번 참으셨는데. 아니요. 기- 저는 신 선배님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것들이 뭐 정권마다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면 또 정권이 바뀌면 보복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MBC나 KBS에 깜짝 놀랐던 건 같은 회사 동료잖아요. 네. 그런데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서로가. 회사 안에서 네. 그리고 지나가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게 욕설을 하면 안 되지만 뭐 저 새끼 말이야, 뭐 나쁜 이런 식으로 들리는 데서 욕설을 퍼붓고 하는 것들을 그런 일들이 회사에서 상시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혹은 뭐 그렇죠. 노조냐 아니냐에 따라서 회사가 마치 정당처럼 아. 언론사가 정당처럼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애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다음에 우리 정권 잡으면 보자 뭐 이렇게 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나오냐면 네. 1등부터 뭐 3,000등이면 3,000등까지 쫙 줄을 서 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뒤로 돌아 해서 저 꼴찌했던 사람이 1등이 되고 1등이었던 사람이 꼴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충성도대로 그 자리를 준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사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네. 정당판이 돼 지금 정치도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 뭐 사회만 양극화돼 있는 게 아니고 정치도 양극화돼 있는데 그게 그대로 방송사의 여야의 대립이 정당의 대립이 투영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면은요 몇 년 지나서 이제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네. 반드시 박민과 박민의 배후 세력, 뭐 상위 세력 이거 반드시 정리하자고 나옵니다. 그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이양이 되건 민주당으로 정권이 이양이 되건 아니면 제3의 세력이 되든지 간에 자 박민 사태 정리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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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지금 불구하고 박민 사장이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사가 아니고요, 정치판이고요. 젊은 직원들은 이게 얼마나 싫겠어요. 아니, 방송을 네. 하려고 기자 하려고 PD 하려고 왔는데 방송을 하겠다고 왔는데 힘들게 들어갔는데. 정치판에 지금 네. 구성원이 된 거예요. 너 어느 편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게 되는 건데 지금 박민 사장이 사태를 다시 한번 지금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요 전혀 이 방송 발전이나 이 언론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좀 솔선해서 앞장서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제가 없다고 그러는 게 네, 아니에요. 네, 네,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네, 네.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노조에. 예를 들어 말씀하신 노조도 것처럼. 문제가 있고 공기업체 측면도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것은 네. 역대 정권들이 다 안 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탓을 하는데 제가 문재인 정권 때는 현역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방송 3법 나와 있는 것을 뭐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여야 의원들 그리고 제3당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논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특위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왜요? 지금 결론을 뭐 이렇게 쌓아놓고 네.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어요. 끝까지 반대를 하는 야당의 반대로 안 됐다. 아,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 아니 그때 내가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알고 있는 위원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저는 그때 방송사 앵커였어요. 네. 이 JTBC.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때 최민희 의원이니 뭐 이런 분들이 네. 와서 방송법이 개정돼야 된다. 더 이상 이런 싸움이 없게 하려면 KBS 사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넘어서 여야가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아랫 사람들을 임명할 때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고 해서 네. 방송법을 그때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게 여당일 때는 아니 그 야당일 때. 네. 그래서 이것이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네네. 그것이 관철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네. 저도 그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네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은 KBS가 있고 KBS에서 방문진을 통해서 MBC를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깨려면 KBS의 사장이 불편부당한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네.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방송법을 그러면 본인들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네. 안 통과시켰어요. 안 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네, 네, 네. 거부를 했어요. 그거를. 그때 이걸 방송법을 기자회견인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이거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 이전에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그 법안을 일거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네. 어떻게 하겠다냐면 방송 3법을 들고 나왔는데 예. 그 방송 3법을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학계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무슨 언론 단체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인데 다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인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거를 30몇 명으로 늘려서 그걸 하겠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한 얘기셨던 거죠? 네, 그렇죠. 전에 방송법은 왜 통과 안 된 게 야당 탓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게 야당이 이제 아니 그때 여당이었죠. 그때 박근혜 당시에 네. 그 특위를 해가지고 했고요. 그때도 하여튼 뭐 끝까지 반대를 해서 특위가 한 제 기억에는 6개월 하고 한 2개월 연장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네. 그때 독일 제도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독일 제도가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니겠느냐 해서 네. 독일 제도는 그 이사들이 각 방송사를 거기는 이제 공영방송이 두 개니까요. 한 80명, 90명 이렇습니다. 뭐 농민단체까지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런 걸 좀 이게 참고를 하신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해서 일단은 그럼 이사진을 좀 늘려보자라는 네. 거였는데 그때도 흐지부지 된 게 결국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특위가 그냥 무력화돼 버렸고 결국은 끝까지 여야 합의를 못 만들어냈어요. 못 만들어내고 이렇게 돼서 지금 흐지부지 되어 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와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에 방송 3법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이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내왔던 법안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야당일 때 민주당이 냈던 법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이 180석이라는 엄청난 다수당이 되고 나서 마음이 그 법을 바뀌었다?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고 나면 제일 강력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칼이고 네. 하나는 스피커인데 네. 하나는 검찰이고 네. 하나는 언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야당일 땐 그 칼과 스피커를 내려놓으라고 여당에 요구를 해요. 여당도 본인들이 안 내려- 여당이 되면 네.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여당도 내려올 생각이 없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네. 여당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처음에 그때 2016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때 방송법 네. 그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다음에 그것을 관철을 시켰더라면 그러면 이런 논란의 악순환은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지금 뭐 학계에서 추천하는 건 전부 다 야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현실하고 맞지 않고요. 학계니 뭐 지금 단체들 몇 개 있는 건 네네. 그게 야권일지 여권일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참 일방적으로 이게 야권에 유리한 이사만 추천할 거라고 하는 것도 다르고요. 지금 독일처럼 막 80명, 90명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얘기는 사실 그때도 특위를 만들어서 할 때도 나왔고 거기에서 뭐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신은 지금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니까 사실 한번 실험을 해볼 때가 됐어요. 만약에 이 정도 실험을 해서 이것도 안 되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 방송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갑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건 민주당이 네. 과거에 야당일 때 제시했던 그 안을 다시 제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안은 여전히 유효하고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괜찮은 예, 안이라고 그것이 보시는군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 대한민국처럼 기형적인 공영방송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방송국이 너무 많아요. KBS 1, 2 네. 있죠. 그리고 EBS. KBS를 통해서 그 방문제를 통해서 네. 그 MBC가 있고, 네. 그다음에 EBS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연합뉴스 TV가 있어요. 그리고 연합통신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요. 그리고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신화사 통신이라 옛날에 이테르타스팍스 러시아가 아닌데 네, 네. 정부가 소유하는 통신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국정 TV도 있고 뭐 아리랑 TV도 있고 네. 여러 개 너무나 많은 그리고 YTN도 마찬가지로 사실 만들어질 때 정부가 강요를 해서 그때 마사회하고 뭐 네. 이런 쪽에서 받아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도 이거 줄여야 되죠. 이거를 확 줄여야 돼요. 네. 줄이고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것이 이름은 공영방송이니까 우리가 공정하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눈가림을 집어치우고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국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저는 그게 왔다고 김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얘기하는 숫자는 다 맞는데 저는 그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게 그 방송 중에서 사실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매체는 거의 없어요. MBC, KBS가요? KBS하고 MBC예요. 그러니까 YTN은요? 연합은? KBS하고 MBC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네. 연합하고 YTN은 그건 좀 경우가 다르고요. 네. KBS, MBC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정부가 이런 다수의 여러 매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당신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라고라고만 원칙만 정해주면 네. 사실 매체가 뭐 100개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요. 지금 문제는 그 중요 매체입니다. 중요 매체를 정당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유리하게 하려고 거기서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방송이 제대로 못 사는데 문제가 있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네. 정당하고 정부가 네. 손을 놔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욕심이 생길 손을 거 아니에요? 놔버리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않도록 그 이사 체제를 네.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지배구조를 해서 네. 정당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힘을 쓸 수 없는 그 체제를 만들어주면, 그게 과거의 민주당 아닙니다. 아니 그게 지금 안 하고요. 네. 엄청나게 다르지 않아요. 미세 조정은 있지만 아니 그건 대놓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아는데. 비용은 나라에서 계속 나가는 걸로 하고요. 아니 MBC는 뭐 한 푼도 안 되고요. 네. 지금 KBS는 그 이제 전기료에 병과됐던 걸 병과를 좀 풀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 병과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는 지금 아마 연구 중인데요. 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영향이 별로 네.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몇 달 살펴보면 아는 거고요. 그럼 KBS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 EBS는 좀 경우가 다르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뭐 국정방송이랄지 국회방송이랄지 아리랑은 그건 이제 정부가 해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사진이 만약 그렇게 구성이 돼서 그 안대로 해서 구성이 돼서 이제 정부의 영향이 없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은 문제 큰 문제는 사실 사라지고 네. 자기들이 자체 생존을 위해서 이 지금 피나는 방송 환경이 있잖아요. 네. 엄청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좋은 프로를 만들고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하는 게 해야지 정부가 언제까지 이걸 들여다보고 야 너네들 싸움해라. 그리고 여권이 여당이 되면은 야 우리 쪽으로 와. 이렇게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 다 동의한다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금 공공 방송이라는 것을 민영화하는 것이에요. 일부를 극소수의 NHK나 BBC나 이런 것들처럼 하나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남겨놓고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KBS는 6천억, 7천억씩 지금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KBS에 있는 인원 중에서 뭐 3분의 1이 보직이 없는데 연봉은 1억이 넘어선다.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한 달에 뭐 2분 리포터 하나 하고 1억 넘게 돈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공기업 말씀드렸지만 공기업과 비슷한 체제로 움직이면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네네네.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무슨 국제 경쟁력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선의에 기초해서 선의를 기대하면서 제도를 만들면 망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 마음은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 장치로 한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 독점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아예 끊어내자. 정부로부터 끊어내야지 정부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정부가 자꾸만 간섭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한 개인들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네, 저는 네, 불가능하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정권과 정부가 포기하면 그냥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좋아지게 돼 있고 방송 환경이 이렇게 나빠졌는데요. 예. 언제까지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정권이 그냥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박민 사장이 보여준 것은 네. 가장 나쁜 선례를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냥 정부로부터 아예 끊어내면 그럼 박민 사장의 이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네. 우리가 하는 이게 후진국적 상황이고요. 그럼 거의 다 민영화하자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혹시 아니 다 민영화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으로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 있지만 네. 방송의 콘텐츠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네. 사실은 공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꼭 한 개 거죠. 정도만 남겨놓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네. 것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하여튼 어느 일정 영역은 있어야 돼요. 네. 그것까지 부정해버리면 그건 있어야 그 공적 영역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뭐 신문하고 다른 부분이 방송 부분의 네. 특성이 있거든요. 그 영역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 네, 사회의 네. 발전을 위해서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하되 네. 박민식은 이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완전히 옛날 이건 뭐 어느 시대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박민 사장식은 절대 안 된다. 저는 지금 이거 개탄스러운 상황이고요. 가만 놔두실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니 민주당이? 이건 KBS 구성원들도 참지 못하고 뜻있는 국민들도 이건 참지 못하고요. 아마 만약에 네. 여권에서도 네. 대통령실에서도 네.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뜻을 가진 사람이면은 이 박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러나 이 박민 사태는 이건 정말 후진국적 상황이고 우리나라 수준을요. 아마 당장의 외국의 그 저널리즘 단체랄지 여러 학자들이랄지 네네네. 국내 학자들은 이미 들고 일어난 거고요. 아마 반드시 얘기 나와서 네. 우리나라의 순위가요. 저는 완전히 이제 꼬꾸라질 것 같아요. 네. 이건 완전히 그냥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분이 다음 일정이 어디세요, 도대체? 굉장히 좀 바쁘신 상황입니까? 저는 뭐 SBS 또 가셔야 예, 되는구나.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저희가 시간 끌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가시죠. 네, 그러면 저희 두 박사님들은 원래 이제 좀 더 했으면 좋겠으나 또 다음 일정이 아마 바로 또 가셔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대체로 의견이 뭐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공영 부분은 좀 많이 줄이자. 우리 저 신 선배님하고는 네. 제가 둘이서 워싱턴 특파원을 같이 했어요. 아유. 뭐 평생 언론에 있으면서 사실 네. 신 선배님이나 저나 예, 별로 이렇게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리는 진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당을 달리하듯이 네. 입장이 거기서부터 좀 잘 갈리기는 하지만 네네네. 이게 이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아마 공감하고 계시고요. 네, 같은 의견일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종혁 고양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님까지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고요. KBS 사태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